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을 목표로 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네, 두 정상의 만남으로 한반도 정세는 이제 평화의 시대를 향한 입구에 서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회담을 판타지나 공상과학 영어로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두 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민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지켜보면서 과연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좀 벅차기도 했고 또 긴장하면서 봤는데요. 이제 그 두 정상이 이제 호텔에서 악수를 하면서 이제 만남을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떨리기도 했고 벅차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역사적인 즉 현직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회담에 있어서도 이제 굉장히 정상회담 전날까지도 실무회담이 계속 세 차례나 이루어지면서 과연 그 세부 의제에 있어 조율이 어려운 거 아니었나 이렇게 좀 의구심도 되고 그랬었는데 정상회담에서 일정을 보니까 백악관에서 예고한 것처럼 딱딱 맞춰 진행이 돼서 또 이제 어제 또 보면서 너무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화면이 안 좋았기 때문에 깜깜이 막 이런 생각 들면서 이게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또 훨씬 좋은 것인가 또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슴 졸이면서 봤던 그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봤는데 세부적인 합의문을 보니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느끼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에 대해서 포괄적인 합의는 이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차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 말에서 나오신 이제 이 판타지나 공상과학 영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는 그동안 믿을 수 없었던 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길, 전혀 새로운 차원의 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예고하는 회담이 개최가 됐고요.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한반도 상황이 최소한 2017년 11월 이전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11월 28일 날, 29일이죠. 북한이 이제 화성 이 15호 대륙간 탄도탄 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코피 훈련 이런 한반도에서 군사적 이 충돌의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거든요. 이제 일단은 그런 위험성 자체는 상당 부분 제거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2016년 1월 이전으로의 복귀, 다시 말해서 북한의 탄도와 미사일 위험의 제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갈 길이 조금은 이제 멀다고 할 수가 있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등산로가 우리가 걸어나가야 될 커다란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의 철문은 지금 열었어요. 이제 드디어 막혀있던 철문은 열었는데 당초 이제 기대했던 거는 아마 초입이나 중턱까지는 그래도 길이 좀 닦여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 삽 들고 길 닦아 나가면서 이제 등산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일단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또 어떤 거에 있었을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악수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겠지만 과연 키 차이가 나는 두 정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악수는 얼마나 세게 할 것이며 얼마나 오랫동안 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리고 표정은 어떨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회담 내용하고 좀 다른 거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 이렇게 두 분이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발언 같은 부분에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 발언이 가장 인상이 남다 하시겠습니까? 이제 과거에 그랬던 관행을 깨고 여기까지 나오기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부터 보여줬던 행보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라는 그래서 어떤 정상국가와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육성으로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예. 그 두 국기가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색깔이. 차이님은 네, 그렇죠. 좀 어떤 점을 좀 인상 뭐 깊으셨나요? 저도 이제 악수 장면인데 예. 저는 조금 다른 이제 느낌을 받았던 것이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우방국이나 그동안 뭐 동맹국들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원수들을 만날 때도 트럼프 대통령 대부분 이제 악수하는 이 경우를 보면 좀 무례하다 그럴 정도로 예. 좀 파격적인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 전례 없이 정중했거든요. 사실은 뭐 다른 정상들하고도 좀 이랬으면 어떨까 느낌이 들 정도로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요.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을 배려하고 예.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외신은 최대의 승리는 북한이다. 뭐 그것도 맞긴 하는데 제가 볼 땐 야 역시 대단한 단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게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번 정상회담 판이라는 것 자체에서 이제는 상대방이 과거에 북한이 했던 것처럼 판을 깨고 나갈 빌미를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북한이 요구했던 것들 대등한 입장에서 이걸 어쨌든 의전상으로는 충분히 보여준 거거든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 생각한 건 야, 저 사람의 머릿속에 저 양반의 머릿속에 도대체 앞으로 뭘 받아내겠다라는 대차대조표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보면 그 분위기는 굉장히 정중했지만 예. 그 이 공동성명 그 이 단독 회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두 발언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동성명 사인하기 전에 이제 그 얘기 합의문 사인하기 전에 나오는 얘기들도 좀 보면 전반적으로 먼저 툭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다음 이 발언을 요구하는 사실상 제가 보면은 예. 회담을 분위기 전체는 리드를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첫 세계 무대 데뷔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김 위원장의 세계 무대 어떤 외교전의 데뷔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좀 긴장한 모습이 좀 보이긴 한 것 같아요. 예. 처음에 그 호텔 입구에 도착해서 이제 그 대기실로 들어갈 때도 보면 그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라든지 언론을 보고서 이제 한번 쳐다봐주는 여유. 트럼프 대통령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래도 이제 서방 세계에 처음으로 보이는 그 데뷔 무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긴장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솔직하고 이제 직설적이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제 그 정상회담에 가지는 그러니까 국제 무대의 대비라는 면에서 가지는 상징성이 컸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그러니까 외교적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좀 점잖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또 배려를 하고 있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파격적이고 이제 진솔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외교 관례에 있어서 굉장히 안전적이고 또 예의를 갖추는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제 그 국제 무대에 데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분위기도 좋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그런 회담이었지만 막상 이 공동 성명을 살펴보자면 네. 굉장히 구체적이지는 않고 큰 틀의 합의에 그쳤거든요. 네. 이 공동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강론을 보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이 가장 큰 원인은 이 아마 4월, 5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 수준을 너무 높여놓은 거예요, 예.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일부에서 나오면 제가 기억하기엔 지난주까지만 해도 혹시 이게 싱가포르에서 3자 종전선언하는 게 아니냐. 근데 합의문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CVID가 안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흔하게 나오던 종전선언이란 말도 합의문에는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냥 체제 보장이라는 말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좀 눈높이를 그 당시에도 현실화해서 봤으면 이 정도 결과가 아마 첫 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다. 그 아마 적정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나름대로는 굉장히 북한에게 많은 것을 준 것 같고 그 대신 예. 보장받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세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정상 간의 선언이라는 걸 가지고 사실상 굉장히 구속력 있는 합의처럼 엮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도 했지만 그동안 뭘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못하지 않았냐. 누구도 못한 시도를 이번에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뭐냐면 합의문은 구체성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다음에 구체적인 조치들을 본인이 기자회견장에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논리는 이런 거예요. 정상회담에서 얘기하고, 예. 서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렇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세계에 공표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약속했다, 나한테 와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평양이 이제 일주일 내에 만약에 일주일이라든가 일정 기간 내에 반박을 안 하면 이게 기정사실화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북한도 지금 분위기에서 그거 딱이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왜 내가 안 한 말 했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게 트럼프식 협상 전술의 일환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얘기해 온 게 어떤 겁니까? 이제 뭐 국내에서 일부에서도 그랬지만 북한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양보 조치를 했는데 예. 미국은 정작 안 움직이고 있다든가 또 북한의 논리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공동 합의문 보면 앞으로 북한 당분간 적대시 정책이란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렇게 의전해줬지. 내가 워싱턴도 초청하겠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지금 이제는 북한이 또 뭔가를 내놔야 되는 정신적인 강박관념이 걸리게 된 거예요. 예. 사실상 한번 보면 어떤 거냐면요. 종전선언이라는 실탄을 오히려 한번 아껴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인 타협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판 살라미 전술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동안 미국이 얘기하던 건 일괄 타결, 네. 그다음에 포괄적 합의 아닙니까?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다음에 예. 북한이 얘기한 건 뭡니까? 단계적 동시적 같이 움직이자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인 건 받은 거예요. 예. 근데 단계적 그 다음에 나가는 조치는 기자회견 대결을 보면 이제 북한이 먼저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내가 상응해서 움직일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당연한 게 조기에 아주 조치가 이제 빨리 이루어질 걸로 기대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실질적으로 북한도 이 떡밥을 안 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남아있는 면은 뭐냐면은 이럴려면 굉장한 정교한 전략 위에서 이 구상들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크레디빌리티가 신뢰성이 올라가요. 근데 기자회견 중간중간에 얘기하는 그 CVID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구체적인 뭐 20%가 그 되면 비가역적이라든가 이건 사실은 정설로 돼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이 개념들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해봤는가.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왜 CVID가 안 들어갔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용어로서 CVID는 안 들어갔어요. 예. 근데 개념으로서 이 CVID는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면들입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 게 완전한 비핵화는 좀 시간이 걸린다. 예. 그 과정에서 분명히 뭐 쭉 직선대로를 달려가면 좋겠지만 몇 번은 언덕을 넘어야 돼요. 그 과정이 사실상 북한이 원래 얘기했던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결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은 지금 벌써 이제 이게 굉장히 나머지 국가들하고의 보조를 잘 맞춰야 돼요. 예. 조심해야 되는 건 예. 어떤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못을 박아놓은 건 북한이 이제 그 소리를 제재도 좀 근데 제재는 이렇게 못 박았거든요. 제재는 비핵화 상당 부분 이 진행된 다음에 한다.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어제 슬그머니 이제 끝난 다음에 제재 완화 이 얘기를 꺼냈지만 지금은 CR이 안 먹힌다라는 걸 거꾸로 지금 미리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주변국들이나 우리 중에서 만약에 이 일정을 갑자기 서로 이제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기려고 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공조 체제를 흐트러뜨린 장본인이 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런 건 앞으로 모든 합의는요. 예. 상대편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만족스러울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동안 이 합의에 약간은 실망감을 가진 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정상회담은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정상회담이 그럼 어떻게 구체성을 합의하냐, 포괄적인 걸 합의를 하는 거고 나머지 실무회담에서 가는 거다라는 예. 얘기거든요. 예.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그거는요. 친한 국가들끼리 하는 거예요. 아는 국가들끼리. 원래 두 번째 정상회담의 목적이 좀처럼 실무에서 타결 안 되는 걸 진짜 권한을 가진 정상들이 나서서 오케이 주고받고 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공은 다시 실무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조기 단계에
상당히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믿고 있고 조기에 어떤 조치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 조치가 나오게 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인 미국의 국내 여론하고 미국 의회가 움직이질 않아요. 이 면을 어떻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더욱 살려주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먼저 튀고 나가는 거를 극도로 경계해야 됩니다. 예, 사실 구체적인 부분을 명시를 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눈 대화를 보면 공동 성명에 포함시키지 않은 내용도 상당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예, 공동 성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전현 박사님 말씀하신 거 워낙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더 이번 질문에 답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공동 성명에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담았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quite comprehensive document라고 이제 뭐 운을 띄면서 이제 방어적인 그런 발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포괄적이다. 그래서 차 박사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포괄적인 선언을 해서 이제 북미 관계 정상화라든지 한반도 평화 체제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전쟁 포로 송환 유해 송환 부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세 가지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담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사실 기자회견이 그렇게 길게 갈 줄은 사실은 생각을 못했어요. 한 30분 정도 될 줄 알았는데 한 1시간이 훌쩍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전문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왔는데 그 전날 언론에 나온 것처럼 부속 합의가 있는 것인가? 그것도 나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이 부속 합의를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라든지 평화체제라든지 체제안전 본점에서 어떤 일을 할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자리가 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이제 이제 주로 미국 기자들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제 워싱턴과 여론을 고려한 그러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성과를 보이고 그다음에 방어하는 기자라는 성격이 강하긴 했지만 그 부분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부분이 선언문에 많이 없는데 과연 어떻게 된 건가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을 많이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CBID 아니지만 complete denuclearization에서 완전한 비핵화다. 얼마나 더 명확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CBID의 그 논란을 잠재우려고 방점을 찍으려 노력을 했고요. 그래도 이제 체제안전 본장에 있어서도 이제 많은 논의를 했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가 됐고 또한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비판 이런 걸 고려해서 자기가 준비를 충분히 했다든지 앞으로 빠른 이행을 통해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거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폼페이오 장관이 다 내주에는 이제 또 만나서 북한 측과 만나서 논의를 할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줌으로써 이제 미국 측 그리고 한국이라든지 다른 독자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서비스된 측면이 있지 않은가. 물론 그것이 이제 차관님 말씀해 주신 거고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과연 비핵화 로드맵에 있어서 그러니까 조치에 있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후속 조치에 있어서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이제 속보 자막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백악관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힌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CVID에서 CV까지는 합의가 될 것 같은데 I가 사실 문제였고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한 이력도 있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분명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이 좀 많았는데 네. 회담장에서 시간이 없어서 그 단어를 다 담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게 조금 이제 이미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complete denuclearization 안에 사실은 CVID는 거기는 디스맨틀먼트거든요. 그 안에 CVID라는 용어가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그 말 한마디면 완전히 설명이 끝났는데 그 말을 안 하고 이거 그냥 얼버무린 거예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명쾌하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에서 진짜 CVID라는 개념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라는 이제 의구심들이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컴플리트 디뉴클라이제이션을 위한 과정만 제대로 지켜줘도 충분히 이거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조기에 이제 그 회의 시작할 조기에 북한이 이제 만약에 북한이 이제 핵 엔진 실험장 폐쇄하기로 얘기했다라는 거는 그동안 위성 정보에 잡힌 거고요. 예. 합의문에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이제 반박 안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폐쇄로 그냥 가는 거고요. 그런 거는 조기에 이루어질 걸로 얘기하면서 종전선언의 시점 다시 언제든 박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판문점 선언에 있기 때문에 2018년에 한다든지. 그러니까 거꾸로 던진 메시지는 그거 종전선언 하고 싶으면 빨리 해라라고 얘기한 거고. 예. 지금 벌써 보세요. 종전선언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이 그 뉴욕이나 워싱턴도 한번 오고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연합훈련 조정할 수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종전선언 종래에는 굉장히 조기 앞에 나와 있던 북한의 보상 조치라는 종전선언 문제를 한 중간 정도로 당겨놓은 거예요. 예. 거꾸로 거기에다가 방점을 찍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답답한 예. 그 방안이 돼서 이게 트럼프식 협상 방안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뭐 트럼프식 뭐 협상 방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왔던 이 단계적 비핵화에 조금 더 가까운 그림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 신뢰가 확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했으니까 이제 뭐 믿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북미 정상이 만나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 중에 또 하나가 그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북미 그 정상이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최고 고위급이라든지 관료라든지 자기 측근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만 주고받았지 실제로 면대면으로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북미 정상 간에 어떤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상이 하는 말들을 어떻게 뭐 100% 믿을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제 의구심을 갖고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어떤 그 비핵화 의지 그리고 선제 조치 이런 걸 본다면 어느 정도 미국 측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뭐 진실된 의지가 있다 이렇게 믿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 미국 측에도 결코 뭐 이렇게 이게 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북한이 비핵화만 잘 따라와 준다면 그리고 선적으로 해준다면 미국 측에서는 뭐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북한이 지금까지 모든 선제적으로 다 보여줬어요. 그렇죠. 미국 증언 하나도 없는데 또 이제 어제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그런 면에서 협상 주도권 앞으로 비핵화 어떤 과정에 있어서도 여전히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을 거고 그리고 어제 그런 부분이 정상회담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시정연과 트럼프 대통령이 웃으면서 굉장히 만족한다. 그리고 단어들을 쓴 거 보면 막 판타스틱하다, 원더풀하다 뭐 이러한 극찬의 그 단어들을 막 이렇게 날리는 걸 보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많이 진전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동시적 조치 이런 부분이 사실은 뭐 북한이 말하는 단계별 동시적 조치냐, 트럼프 모델이냐, 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비핵화의 어떤 그 과정에 들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고 이제 하나하나 접근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우리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포괄적 단계적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측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포괄적 일괄 타기를 주장하다가 이제 그 북한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조점을 찾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제에서 포괄적인 합의가 나왔다고 하지만 분명히 어떤 저희가 이제 그 정상회담 전에 많은 논의가 됐던 트럼프 모델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과 미국의 어떤 그 입장이 조율된 그런 부분이 이제 아직도 유효하고 그 모델에 대해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합의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비핵화 타임테이블 2018년을 못 박아주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어떠한 단계, 두세 개의 단계 혹은 뭐 1단계 초기 조치로서 3개월이나 6개월 내에 핵탄두나 ICBM 일부를 해외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는 그런 조치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제가 추정컨대는 충분히 북한과 미국 두 정상 간에 논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전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빠른 비핵화가 진행이 될 거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이제 빠르게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한 것이 그러한 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제 뭐 어제 합의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이 요구하는 대로 단계를 동시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어떤 트럼프식 모델,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가장 중심이 돼 있고요. 거기에 북한의 입장을 조율해서 비핵화 그 과정에서 조율해가는 과정이 접목이 된 것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상의 주도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김 위원장의 행보를 봤을 때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얘기하고 예. 있잖아요. 예.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방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의제로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의제로 올라오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한미 간의 조율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어제 이 기자회견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요. 이 부가 설명을 보면 나와요. 괌에서 폭격기가 날아오고. 그러니까 연례적인 한미 연합 훈련이랑 예. 그다음에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이 실험이 지난 2년간 부쩍 잦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대응성의 무력 시위 성격으로 됐던 미국으로부터의 전략자산 전개, 괌이나 본토로부터 이거 두 개를 지금 섞어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연례적으로 뭐 주한미군과 이제 우리 군대 간의 연합훈련 뭐 이런 것까지가 완전히 중지되는 게 아니라 미 본토로부터 대규모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건 앞에 전제가 달렸잖아요. 협상이 진행 중인 동안.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예, 이제 말씀해 주신 예. 대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했다고 예, 하네요. 예. 예,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예. 협상이 진행 중인 동안 예. 저 협상 선의로 협상이 진행돼. 그러니까 약속 지키란 얘기예요. 지금 얘기된 거. 예. 지금 저게 일종의 제가 볼 때는 떡밥일 수도 있는 게요. 예. 저게 지금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왔잖아요. 그거를 인용을 해버리는 순간 기자회견에서 나온 여러 가지 부속적인 것도 한건에 맞다라고 되고 노동신문이 인용을 해버렸거든요. 이거를. 예. 예. 그럼 앞에 있는 부분들 보세요. 한번 자 선대에서 못 지킨 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는 아쉬워하더라. 이게 만약에 정말로 했으면 신뢰도가 그만큼 안 했으면 김정은 위원장도 미치고 팔짝 뛸러르시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취지 예. 지금 반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정사실화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한미 간의 협의에 따라서 전략 자산의 이동인지 기존 통상적인 건지는 아마 제가 볼 땐 후자라고 보는데 이거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 어차피 지금 종전선언하고 지금 비핵화 이제 평화체제 문제가 오다 보면은요. 가상으로라도 북한을 적으로 삼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한미 지금 예. 연합군이. 그렇게 되면 어차피 훈련의 성격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년의 차이냐, 금년이냐, 1년 후의 차이냐, 1, 2년 후의 차이냐가 있을 뿐이지 어차피 한미 간의 이 부분의 미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 부분들 자체는 논의의 의제는 되고 또 구체적으로 완전히 중단하는 거냐, 규모를 줄이는 거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한미 간의 협의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봐요.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차박님 말씀 잘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어제 그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주한미군이 아니라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뭐 워게임에 대해서 중단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맥락에서 얘기를 하나를 공부에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언론 보도되는 그런 전후 맥락이 이제 딱 끊기고서 이제 또 워게임 중단,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저희한테는 우려가 되죠. 왜냐하면 비핵화 조치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한미 군사훈련 중단, 그럼 주한미군 철수, 또 한미동맹 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거 굉장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우려와 어떤 염려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자신의 어떤 미국 우선주의라든지 돈을 절약하는 이런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동맹국들에 굉장히 안보료를 주는 그런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게임, 그러니까 안전보장 조치하면서 얘기가 나면서 워게임에 대해서 이제 한미 군사훈련 얘기를 하는데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그쪽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돈이 많이 든다는 부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워게임 하는데 괌에서 전략자산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워게임을 하지 않으면 비용을 상당히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 측이 어느 정도 내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비용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 어떤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축소라든지 중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충당에서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것은 다분히 국내 어떤 여론, 국내 어떤 오디언스를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면서 그러니까 북한을 대하면서 이전 정권과 자신이 차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는 트럼프 행정부는 돈을 쓰지 않으면서 어떤 그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서 나와서 여태까지 클린턴 행정부는 예전에 돈을 많이 썼지만 얻은 게 없었다. 나는 다르다. 우리 트럼프 행정은 다르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전 정부, 클린턴 행정부라도 이전 정부도 뭐 북한과 이렇게 접촉하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르다. 행정부가 다르다. 뭐 국무장관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별화를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속선상에서 돈을 쓰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 또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제 한미 군사훈련에서 전략자산 전개에 있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즉 미국의 어떤 비용 절감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얘기가 나온 것이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지금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국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한 포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방위 분담금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는 그 대통령이 고려를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 안보라는 부분이 결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을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만 그 돈 쪽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동맹으로서 어떻게 대응하거나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좀 아쉽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비용 문제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왔는데 사실 비핵화 비용 또한 미국은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역시나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도와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와 협의된 사항일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공감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건 앞으로 지속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게 비핵화 비용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나오냐면 비핵화 비용이라는 거에서 그 이전 정부가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썼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비용 안에는 경수로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 이제 미국 제네바 합의 분명히 경수로 비용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 얘기되는 뭐 그 앞에 지금처럼 지원이 끊기지 않은 인도주의적 지원 비용 이런 거 다 들어갔을 거예요. 과연 비핵화 비용이 실질적으로 이런 겁니다. 가령 북한의 이제 이 핵시설이나 이제 이 핵탄두를 해외로 반출해서 그 해체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제 어떤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담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회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 내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완전히 미 본토로 들어와서 해체해 안심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미국 내의 SOC에 따라서 이 절차에 따라 해석되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다른 국가들이 돈을 분담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그 회계상의 그 이 과정 자체도 지금 안 따져보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면은 정확하게 비핵화 비용이 뭐냐. 앞에 있는 비핵화 분위기를 좋게 하는 인도주의적 비용도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은 에너지 지원을 비용도 들어가냐. 아니면 딱 해체하고 이거에 대한 비용. 해체하고 이거에 대한 비용이라면 우리의 입장에서 사실은 일본하고 우리가 가장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다만 뭐 이게 아주 측에 앞으로 대북 투자도 미국보다는 주로 이제 SOC 투자 같은 것도 일본하고 한국만 들어가라. 이런 부분일 경우에는 조금 더 뭐 완전히 돈을 안 내겠다라는 것보다는 도와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분담폭을 조정해 나가야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민 교수님께서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연합훈련 문제도요. 사실 안전보장 차원에서 나온 게 강조가 된 게 아니라 이 방위비 분담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머릿속에 여러 생각들이 막 존재를 하고 있다가 툭 튀어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나이가 그렇게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분이 혼자 80분 이상을 그냥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툭툭 튀어나온 측면도 분명히 있고 통계적으로 꼭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뭐 가령 얘기하면 서울의 수도권 인구가 2,800만이라든가 이거 사실은 검증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자 정상회담 합의문 이외에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북한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 이외에 합의문 이외에 나머지 국가들이 해야 될 임무를 기속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건 어느 나라고 양자협정에서는 그래요. 양자협정에서 뭐 제3자가 어떻게 된다라고 이렇게 구속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그거는 충분히 협의에 의해서 나중에 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지. 아, 저기서 저랬는데, 저 발언했는데 이제 우리한테 비용 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툭 던져놓고 이제 자기 원하는 걸 툭 던져놓고 선제적으로 이제 깔아놓고서 예.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의 대응을 봅니다. 보고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상대방의 대응에 맞춰서 또 수정을 또 하죠. 예. 그럼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봐라 뭐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비용 부담에 있어서 우리 정부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협의된 거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지 않을 거냐 뭐 이런 네. 그 예측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 같으나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좀 툭 던지는 것도 뭐 이해는 스타일이 그렇게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좀 네. 협의가 좀 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면 좀 당황하지는 않을 텐데 예. 이런 부분에서 좀 또 아쉽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또 종전 관련 논의인 것 같습니다. 네네. 후속 회담에서 이제 종전 선언이 논의가 될지 만약에 논의된다면 언제 어디서 또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될까요? 제가 아까 앞서 나가지 말자 그러는 게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보조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게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어제 분위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미국이 취할 수, 지금 사실은 미 의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 중에 하나예요. 예. 되도록이면 아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맥락은요, 이런 거예요. 종전선언 하고 싶으면 빨리 북한 행동하라는 거고요. 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전쟁 끝나지 않았지만 끝날 거라고 희망한다. 이건 또 언제 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빨리 당기고 싶은데 저기서 조치 안 하면 안 당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지금 얘기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되는 전쟁이 자 조만간 실제로 종전이 있다라는 상징이 종전 선언인지 아니면은 다 잠시 전략 자산을 전개를 안 하는 건지 적대 의사를 표명을 어떤 건지에 대한 개념 규정을 안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항상 종전 선언으로 그냥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예. 비슷한 게 벌써 2, 3주 전에도 있었어요. 예. 얘기 나오다가 종전선언 부분들이 의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하니까 아 이제 6월 12일 날 3자 종전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앞서가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예. 상대방이 어차피 지금 한미 간에 공조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뭐 우리도 이것도 국내적으로 완전히 합의된 건 아니지만 종전선언 빨리 하는 게 오히려 상징성 면도 크고 굉장히 좀 시원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과연 미국도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를 그렇게 앞에 빨리 쓰고 싶어 할까? 제가 받은 감은 어제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빨리 받고 싶으면 굉장히 미국 국내, 특히 미국 의회나 미국 국내를 만족시킬 만한 지금 자 봐라 벌써 국내 여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걸 만족시킬 만한 굉장히 중요한 조치를 초기 단계에서 취하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만약에 7월까지 취해질 수 있다면 7월 종전선언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북한한테 달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무는 말고 조금만 앞서 나가보면 이제 속보 자막을 통해서도 적절한 시기에 백악관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올 것이다라고 밝힌 점도 미뤄봐서 예. 후속 회담에서는 그럼 일단 어떤 점들이 좀 논의가 될까요? 지금 만약에 이제 그 정상회담하고 실무회담을 실무회담에서 이제 로드맵하고 시한표, 그 다음에 이 합의문에서 얘기되지 않았던 이제 세부의 부속적인 합의 사항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바들이 이제 명시가 돼 나갈 거예요. 이걸 그 다음에 서로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면 상황에서 미국도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얘기가 나올 건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후속 회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아마 지금 후속 회담이 이루어지면 당장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 얘기한 대로 7월에 평양 방문은 지금 사실상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같은 9월이나 이때 한 2개월 장에 실무 협상을 해서 9월에 아마 예상하기에는 워싱턴을 오기 전에 미국 국내를 1차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1차적인 조치. 이게 아마 그 ICBM 그렇죠. 일부 이제 폐쇄라든가 이런 게 될 거고요. 아무래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11월에 중간 선거 이전에 핵탄두 일부라도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정상회담 한 번 하고 11월 선거 이전에 핵탄두 이후라도
반출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3자 종전 선언이든지 이런 실제로 종전을 선언하는 조치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가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꾸 앞에서 종전 선언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북한 매체의 변화된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신속하게 이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북한 매체가 이제 바로 이제 보도를 했고 오늘도 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바로 이제 응답하는 어떤 그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제 북한 내에서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적 목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통한 어떤 정상국화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어떤 김정은 위원장이 추구하는 바가 정비가 잘 됐다. 어제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도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던 정책적 노선, 목표를 전환하고 그걸 전환하는 데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고 이제는 좀 완성이 됐다.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김정은 위원장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 그리고 그걸 통한 정상 국가화로 나가는 모습을 굉장히 빠르게 진전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매체에서도 어떤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을 본다면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결속이 돼 있고 이제 앞으로 김정은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내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이제 한반도 네네. 주변국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향후 자국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한반도 주변 열강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중국은 이제 일단 미국 정상회담이 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나왔죠. 이제 꼭 그 제재 그대로 해야 되느냐 이게 자국 경제에도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걸고 나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율을 잘 해줘야 돼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선행 비핵화 조치에 이어서 상당 부분이 진행되지 않으면 비핵화 제재는 당분간 안 된다. 그리고 북한도 그거 정상회담에서 양해했다, 합의했다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는 같은 보조를 취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예.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전반적으로 한반도에서 특히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중요한 미국과 이 척을 질 수 있는 군사적인 갈등들이 조금이나 촉발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정상회담에서 공동 합의서에서 지향하는 바가 결국은 일본의 안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 예.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환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땐 조만간에 혹시 아베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오히려 뒤처지는 걸 우려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기존에 있던 대북 정책 전환을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